2021년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2021년 8월 27일에 진행한 임용전형 안내 영상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조합총회에 근무하고 있는 장진구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 2021년도 산림조합 경영지도원이라는 직무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직무군들은 금년 10월 9일 날 이제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해서 최종 11월 초까지 채용이 완료되는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이런 산림경영지도원이라는 직무군의 채용을 희망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자 안내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순서들은 우선적으로 산림조합이라는 소개 부분을 앞부분에 드리고요. 그 다음 임용전형의 어떤 기호들, 그리고 21년도 올해죠. 금년에 임용전형에 대한 주요 일정들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채팅창을 조금 열어가지고 혹시 중간에 질문하실 사항들이 있다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나중에 어떤 별도의 Q&A를 갖겠지만은 다소 부족할 수도 있고 또한 이해력을 돕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답변을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산림조합 소개 부분입니다. 저희 산림조합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3년도에서 출발하셨고요. 했고 정말 지금 현재 2021년도까지 왔습니다. 많은 역사를 가지고 왔고 중간중간이 중요한 내용들만 저희들이 담았습니다. 산림조합으로 시작해서 임원활동조합으로 갔다가 다시 산림조합으로 와서 현재 가지고 있고요. 또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간략하게 표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느냐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들 산림경영지도원의 직무군에 어떤 방향에 맞춰서 역할과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주임업인의 자주적 협동조직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 생산력을 증진하는 것을 전반적인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교육지원사업, 임업금융사업, 산림경제사업. 그러면 산림경영지도원이라는 직무군으로 여러분들이 입사를 하게 된다면 과연 어느 사업, 어느 기능에 담당할 것인가의 부분에 있어 갖고는 세 가지 기능을 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산림경영 지도원 중에서도 우리 교육지원사업에 계신 우리 지도원을 분도 계시고요. 또한 임업금융사업 쪽에도 계신 분이 계시고요. 또한 산림경영사업에 종사하는 우리 지도원 직무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세 가지의 기능 정도 하고 있다 정도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뭐 그림에서처럼 이러한 역할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림으로 가늠하고요. 추후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더 필요한 경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과 기부입니다. 저희들 뭐 조합원이 하고 준조합원 이분들이 저희들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저희들 회원이 될 것이고요. 또한 시군 단위의 142개 회원조합들이 경기도, 강원도, 충북, 제주까지 이렇게 시군 단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 회원조합을 백업하기 위해서 또 중앙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은 산림조합 중앙회와 산림조합 그리고 조합원과 준조합원 이렇게 구성된 임업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림조직의 어떤 조직들입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우리 본부라는 부서 중앙에는 그리고 지역본부 사업소로 구분되어지고요. 저희들 회원조합은 142개 회원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이런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부서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지역본부는 도별로 9개와 또 우리 교육기관, 토목 전문기관, 목재 유통기관,
그리고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기관, 또 연구기관, 그리고 산림전문기관으로 자원조사본부, 산림종합기술본부, 해외 법인으로는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저희들 해외 조림 쪽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회원조합은 140 회원조합에서는 지도사업이라는 영역,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대리경영, 산림경영 을 하고 있고요. 산림사업, 신용사업, 유통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갈목할 것 중에 하나가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이고요. 과거에 산림조합이 산림사업을 해 가져왔다면 이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은 기존에 어떤 사업 실행하는 부분을 떠나서 넘어서서 기존 지자체가 산림을 디자인하고 산림을 설계하고 또 저 산림을 기능별로 어떻게 구분시켜서 저것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그런 기능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회원조합들의 지도원들은 실제 지분 단위의 어떤 산림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 어떻게 디자인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설계를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하고요. 또 산림 시업을 하고 있는 법인에게 이것을 맡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산림 경영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좀 바뀐 게 있다면 기존에 했던 산림 시행이라는 측면만 했다면 이제는 산림을 디자인하는 형태까지도 우리 산림 경영 지도원들이 해야 될 업무의 폭이 넓어졌다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 경영 지도원의 입사 시험에서 필기 부분도 이것을 중심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여건 변화들을 반영시켜서 우리가 산림경영 지도원이 채용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경영 지도원의 임용 전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산림경영 지도원은 산림자원법이라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산림 경영 활성화 및 산림 임산물 관련 기술 지도 보급을 하기 위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산주에 대한 산림경영 지도 업무와 산림 임산물 관련 기술의 조사, 연구, 지도, 보급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전반적인 산림경영 지도원의 역할에 있어 가지고 가장 상위에 있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용 전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법에 따라서 이모 적용 분야 학과를 졸업해야 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라서 산림 분야 산업기사 응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서 이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산림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산림 산업기사를 딸 수 있는 자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나열한 조건에 맞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농업 분야 특성화 과학에서 임업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이외에도 산림청장이 인정한 산림 전문 기관에서 2년 또는 4년 정도의 2년 정도의 경력을 2, 3년 정도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력이라는 부분과 학력이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다소 학력과 연령과 이런 부분은 모두 체크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능력 자체는 응시 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응시 자격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임용 전형은 저희가 서류 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학계차로 결정됩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가 원서를 여러분들이 접수시키면 그 서류가 앞에서 말한 응시 자격을 가진 자가 입사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를 심사를 하고요. 서류 심사가 완료가 되면 저희가 필기시험을 볼 수 있다는 자격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필기시험을 참여하시고요. 필기시험이 우수한 분들은 다시 면접시험이 주어지고요. 면접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합격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면접과 합격자 교정 사이에 3주간의 교육이 있고요. 그 교육 기간 동안에 교육 훈련 성적도 합격자의 어떤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지금 현재 21년 산림교육 지도원에 대해서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일단은 채용공고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채용공고 사이트 내부에 임용전형 사이트를 알려드렸고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앞으로 이 임용전형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원서 접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임용전형 사이트에 원서 접수되는 부분들은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완료되게 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는데, 원서를 접수할 때 유의할 점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이름, 생년월일입니다. 생년월일 기재하시고 이러한 전화번호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주소, 이 도메인 번호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시지역이 있습니다. 응시지역은 우리가 경기도로 응시하실지 아니면 강원도로 응시하실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필기시험은 내가 산림통 분야를 볼 것인지 아니면 임상 가공 분야를 선택할 것인지 선택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걸 선택하시느냐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다음은 자격증의 종류를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사냐 산업기사냐에 따라서 다소 가산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입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다자녀 가구 구성원이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잘 읽어보시고 있습니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 3인 이상을 부양하는 자 또는 만 20세 미만의 형제 자매가 2인 이상인 자에 됩니다. 즉 얘기해서 이번에 임용에 원서를 내시는 지원자분이 맞습니다. 첫째인데 동생이 두 분이 계시고 그 두 분 다 만 20세 미만이면 이 가산 특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기입해 주시고요. 또한 취업 지원 대상자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에 따라서 거기 보게 되면 해당자들은 잘 아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등급이라는 게 있고요. 그 등급에 따라서 가산에 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채용 학력, 주요 경력, 필기시험 가산 관련 사항, 뭐 파일 업로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파일 업로드 할 때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잘 설명드려야 됩니다. 주소, 성별, 사진, 학교, 종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목 관련 대학을 나왔습니다. 라고 하시면 기본적으로 네, 우리 Q&A에 들어온 거 두 가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하나의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할 때도 도별로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공무원 아마 일반 지자체 지방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올해 21년도 임용전형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지와 상관없이 희망 도별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면접 쪽에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학위 수료증을 증빙자로 넣는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학교명이 이렇게 블라인드로 삭제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도록 땡땡 대학교에 대해서 살짝 보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까맣게 해주셔야 됩니다. 까맣게. 국가기술 자격증에서는 사진 부분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이 진위 여부는 저희가 면접 대상자들에 대해서 진위 여부는 면접 당일날 확인할 겁니다. 확인할 거니까 이 부분은 하셔도 되고 주소 이렇게 지우시고요.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산림 분야에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전문 분야 쪽에서 난 근무했다라고 하신다면 본적 주소는 지우시되
내가 어디서 근무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간이라는 부분은 살려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을 보게 되면 1번과 3번, 2번과 4번, 그러니까 두 번째 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게 성별이 분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워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3 이래 나가시는 분들 또 지우시고요. 뭐 2로 나가시는 분들도 앞에 보이지 않게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필기시험 말씀드릴게요. 필기시험은 기본적으로 조림,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관계, 법규 중에서 산자법, 임업촉진법, 산림자원법 요래 세 가지 법률이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의 졸업 예정 증명서는 학교 자체 출력 시스템으로 진행할 경우 워터마크가 지켜져 출력 가능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삭제가 어렵죠. 그냥 보내주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워터마크가 마크다 보니까 저희가 어느 학교인지 뭐 판단하기 많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워터마크 전체를 지워버리면 나머지 것들이 식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워터마크는 기본적으로 지켜 있다면 그냥 진행시켜 주십시오. 그냥 제출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으로 산림, 토목과 임상 가공이 있습니다. 전체 과목별로 100점 만점으로 진행하고 과목별로 20문항씩이고요. 객관식이고 150분 진행할 겁니다. 딱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 지켜주셔야 되고요. 합격자 관계는 과목별로 40% 이상 만점하시면 일단 됩니다. 그리고 전 과목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응시지역별 최고 득점입니다. 앞부분에 네 부분은 일반 기사시험에 자격을 딸 때 합격 기준과 동일하지만은 그 뒷부분 응시 지역별로 최고 득점자 순이라는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응시 지역별로 최고 득점자 수를 뽑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땡땡땡 제주 지역을 응시해 가지고 제주 지역에 배치가 됐을 때 임명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응시 지역의 선택에 있어 갖고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하고자 하고 싶은 지역에 선택하는 게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제 범위는 제공되는 학습 모듈이 이미 제공되었고요. 학습서가 기본서로서 전공서적 등에서 출판 되니까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됩니다. 우리 학습 모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습 모듈이 나와 있는데 이 학습 모듈 유의사항편을 한번 읽어 주십시오. 학습 모듈은 산림교육 지도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무 기술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 중심으로 집필이 되어 있고요. 응시생의 학습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지침, 법령, 대학교 교재, 산림청 기술서 등 산림지도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발췌하여 정리를 했습니다. 본 자료는 기본서입니다. 맞죠?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지식이고요. 본 자료 외에도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 참고 자료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각 학습서마다 참고 자료 목록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에 다른 자료와 상충되는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면 본 자료를 기준으로 필기시험은 평가됩니다. 본 자료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평가의 기본적인 스탠다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 중심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대학 교재라든가 참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소 이해 폭을 좀 넓히고자 할 때 찾아보셔갖고 이해 폭을 넓혀가기 바랍니다. 기본서는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개 시험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예상 공개 시험을요. 이 공개 시험은 여러분들한테만 알려지는 게 아니고 출제위원들에게도 이 공개 시험은 전달되는 거고요. 이 공개 시험은 또한
시험을 검토하는 최종 선정위원분들께도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유형과 가이드라인 정도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유형을 제가 조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문형입니다. 단답형이라는 거죠. 이번 문제는 이런 문제도 나온다 정도. 그리고 단문으로 해서 계산형 문제도 가능하다 정도고요. 그리고 이렇게 긴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중문이고 다소 좀 문제의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나온다 정도고요. 다음은 중문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계산형들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계산에 필요없는 인자들도 들어있다 보니까 다소 조금 문제가 길어 보입니다. 그리고 5번과 6번처럼 이렇게 시나리오 돼가지고 장문 계산형도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장가 역산법과 손익 분기점 두 개를 분석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관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는 이렇게 장문 계산형 문제도 나온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시한 5가지의 유형이고 이 유형들은 반드시 이런 유형으로 반드시 나온다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혹시 기본세에 대한 오타는 없는 건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한 바는 오타는 없습니다. 오타는 없고요. 만약에 오타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타가 답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러두기에서 오타 부분도 여전히 이의 기본이 상충되는 내용이라면 그걸 기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학습 모듈이요. 이번에 공고 나가면서 이런 분이 있습니다. 산림조합법 모듈이 너무 오래전 개정된 자료던데 언제 개정된 자료가 나오나요? 10월 14일 개정 예정인데 그때 자료 나오나요? 돼 있습니다. 시험이 10월 9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험 공고를 올린 날짜가 올린 날에 최종 업데이트된 최종 학습 모듈을 드렸습니다. 그 학습 모듈이 가지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비 공고 때 나왔던 학습 모듈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저희가 계정 이력에다가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계정 이력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공고일은 8월 25일 날 올라가 있는 학습 모듈 학습 모듈이 최종 모듈이고 그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각 문제마다 배점은 똑같나요? 네, 5점입니다. 다 같습니다. 네, 다 같은데 네, 다 같습니다. 다 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제 필기시험 합격자들은요, 기본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역별 선발 예정 인원의 130%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고 나갈 때 인원수가 나가시로 예정되어지고요. 근데 만약 어떤 분이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까지도 포함해서 필기시험 합격자로 대기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정했던 인원들보다는 한두 분 정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면접 기준은 기본적으로 발표 면접과 경험 면접 두 개가 있습니다. 면접 방식은 발표 면접은 과제 발표를 할 거고요. 경험 면접은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전체 면접 시간은 약 25분에서 30분이고요. 1대 다대 1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평가 요소는 문제 해결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발표 면접 단계에서 확인할 거고요. 경험 면접에서 조직의 이해, 윤리의식, 업무 적극성, 대인관계를 할 겁니다. 그러면 면접에 대한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100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평균 60점 이상만 되게 되면 합격됩니다. 다만 면접위원이 예를 들어서 5분이라고 했을 때 3분이 60점 미만으로 평정을 했다면 불합격됩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사시험의 40점 가락 유무하고 같은 기준이라고 생각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래서 면접시험의 합격은 6점 이상 되면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정도 말씀드리고요. 또한 필기시험에 합격된 분들은 한 일주일간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면접 준비를 하실 때 산림경영지도원 면접 전용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올라가진 않았고요. 이것을 면접 참가자들은 반드시 작성해서 사이트에 올려주셔야 되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경험 면접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께 필기시험 합격하신 분들께 산림경영지도원 임용전형 발표 면접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면접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발표 면접 준비라고 해서 30분이 주어집니다. 이때 저희가 발표 면접을 할 수 있는 지문을 여러분께 드릴 겁니다. 질의는요. 아마 그것은 A4 한 장 정도의 지식을 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간의 이슈가 있다면 이슈를 도출하고 그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은 어떤 도움을 통해 가지고 해결받을 것인지까지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준비되면 30분의 준비와 3분의 발표 그리고 7분의 질의응답 그 이후에 약 15분 정도의 경험 면접이나 질의응답을 가질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절대적인 시간은 아닙니다. 면접 시간은 면접관의 어떠한 질문의 정도 또 발표자의 발표에 대한 정도에 따라서 다소 시간적 차이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시간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서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6월 30일 올라온 기본서와 8월 25일 올라온 최종 기본서 네 차이가 있습니다. 8월 25일자 좀 하시고요. 8월 25일자에 그 각 기본서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개정 일람표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 개정됐고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십시오. 네. 1대 다입니다. 면접의 경우 다대다인지 1대 다인지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한 명을 여러 명의 면접관이 여러분을 평가하실 겁니다. 네, 면접의 요소들은 한번 보시게 되면 면접은 전공 질문도 하나요에 대해서 윤리의식, 조직의 이해, 윤리의식, 업무 적극성, 대인관계 이 정도로 하기 때문에 면접 전공 질문도 가능합니다. 나옵니다. 면접 전공 질문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물을 수도 있고요. 면접 질문 의지를 가지고 업무의 적극성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걸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느냐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필기 장소의 경우 학교가 2개로 나뉘던데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단 2개 학교를 올렸고요. 향후에 코로나의 어떤 단계별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각기 나눠서 시험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개 학교에서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유동적이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추후에 어느 필기 장소에서 시험 칠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에 어떤 대응고자 그랬던 부분입니다. 공부를 보니 면접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 최고점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자 결정 부분을 한번 보시게 되면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 최고 득점자 순입니다. 로 되어 있고요.
면접시험 결과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선발 인원을 초과하여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로 결정된 사람 중에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였거나 전형에 부정행위 있는 사실이 합격되면 취소됩니다. 그리고 합격 취소자가 발견됐을 때는 차순위자가 합격자로 다시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우리 Q&A에 질문하셨던 부분들 동점자 결정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답변을 드렸고요. 네, 드렸고 그리고 면접 점수는 합격 기준에만 부합하고 그 이상의 점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순위에서 개입되는 점이 없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개입되는 점은 없는데 면접 시험은 추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용되는 단계에서 면접 점수는 최종적으로 다시 활용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합격이나 불합격이나 정도에서는 합격자의 경우에 있어 좌우되지 어떤 6점 이상이면 다 동일하지만은 면접 점수가 좋은 분들이 추후에 필기시험, 교육 성적, 면접 평가를 플러스해서 최종 이분이 1등, 2등, 3등 자체가 갈라지기 때문에 배치 순서에서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칩니다.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95페이지의 산림경영 파트인데 플러스 공시 곱셈이 덧셈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알려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고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규가 8월 25일에 올라온 게 최신 개정이라고 하셨는데 20년 9월 8일 개정이 올라왔고 모듈에 올라온 기준의 최신 법규는 21년도 1월 1일 개정인데 그래도 모듈 기준 하네요. 네, 모듈 기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모듈 기준으로 하시고요. 브레슬러 공식만큼은 저희가 확인하고 별도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주요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서 접수는 9월 10일부터입니다. 시험 공고는 이미 나가 있고요. 그래서 9월 16일까지 5일간이니까 꼭 전용 사이트에 에서 자료를 업로드해 주셔야 되고요. 또 원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문이 들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관련된 전화를 주셔가지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 업로드를 다 시켰습니다. 그리고 OK 누르고 그냥 물러나는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도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원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여러분이 재차 확인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은 10월 9일 09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8시 30분까지 입장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공지를 드릴 게 있지만은 10월 9일 날 필기시험이 있다. 그리고 면접 일정은 10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진행될 것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체 67명을 뽑습니다. 작년하고 같이 경기도 지역만 유독 인원수가 좀 다소 낮은 게 좀 흠입니다. 그래서 경기 3명 해서 총 67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산에 대한 특정은 이미 공고에 나갔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름을 하기로 하고요. 올해 달라진 임용 전형 자체는 기존의 문제 유형이 단답형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예상 문제에서 같이 단답형, 계산형, 분석형, 그리고 중문형, 장문의 어떤 지문형으로 나오고요. 또한 공학적 지식을 요구되기 때문에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작년까지 계산기 사용이 불가능했지만 올해 계산기 사용을 허용을 했습니다. 어떤 면접의 어떤 유형들과 면접 시험도 보시게 되게 되면 기존에 3가지 항목에서 한 5가지 항목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추가되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도 기존보다 한 20분 정도 더 추가해서 면접 시험을 보니까 다소 면접 시험이 상당 부분 중요하게 되었다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신 것처럼 뭐 예비 공고를 한번 드렸고요. 또 본공고를 드렸고, 또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이후 이틀 안에 저희가 면접을 보는 것을 면접 기간을 좀 충분히 드렸습니다. 충분하기보다는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 지금 현재 필기시험도 중요하지만은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면접시험 준비에도 다소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진행한 인턴십 과목을 통해 산림조합중앙회 인턴 활동을 한 것도 경력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은 저희가 2년, 3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력으로 추후에 자기소개서 이런 쪽에서는 약간의 산림조합 중에서 인턴 활동이라고 표현을 못 하시더라도 산림 분야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 이 정도는 기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응시 자격을 할 때는 이게 크게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경력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산기는 공용 계산기를 치지 않아요. 계산기는 그냥 계산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계산기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리셋은 기본입니다. 공항용 계산기 가져오실 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셋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괜히 현장에서 오해받지 마시고요. 물론 오시게 되면 우리 산림기사처럼 감독관님들이 리셋을 하시겠지만은 미리 오실 때 해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면접은 도별로 따로 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면접은 도별로 따로 봅니다. 그래서 면접은 도별로 별도의 시간이 주어지고요. 또 면접 보는 분들이 다 개별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을 겁니다. 각 개인한테 언제까지 오라고 시간이 다 주어집니다. 아닙니다. 그냥 계산기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대한 브랜드가 산림기사에 정해져서 치러지는데 산림경영지도원도 그런 브랜드를 제한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아무 브랜드 제한 없으니까 여러분 쓰시는 거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발표 면접과 경험 면접의 배점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부분 자체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개 합쳐서 100점입니다. 네, 임용으로 뽑은 지도원 수는 점점 줄어드는 추세인데 해마다 뽑는 수가 많이 차이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작년에 저희가 뽑은 인원이 69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9명이었던 것 같고요. 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음삭갱신 방법에 대해서 해주셨습니다. 남한과 북향에 대한 이슈를 말씀해 주셨고요. 정확히 맞습니다. 여전히 남한과 북향이냐 이슈는 존재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남양입니다, 북향입니다 라고 제 스스로도 어떤 게 답입니다 라고 답변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두 가지의 이슈들은 존재합니다. 맞죠? 북향도 답이고 남한도 답입니다. 이 부분 문제를 읽어드려야 되겠죠? 조림 모듈에서 음삭갱신 할 때 우리 벌점에는 어디를 하느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북향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습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낮고요. 겨울철에. 그리고 남향으로 하게 되면 햇빛에 대한 일조 시간이 길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음삭이 좀 빨리 나옵니다. 근데 어떤 게 답이냐? 남향이 답이냐? 북한이 답이냐? 여전히 논란거리로 존재하는 것들이고요. 답이 둘 다 답이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것도 조림 모듈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 시 주요 경력 입력할 때 학교 졸업 후 경력 없이 응시할 때 빈칸으로 접수하는 건가요? 예, 응시 원서를 넣으실 때요. 나는 대학 학력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면 대학 학력에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산림기사로 나는 응시 자격을 얻겠다 하면 그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교 졸업 후 경력이 없이 응시할 때는 빈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왜? 지금 이마 관련 대학교만 졸업해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니까요. 맞죠? 네.
자격 요건의 연령 제한이 몇 살까지입니까? 60세까지입니다. 우리 산림경영지도원은 60세 이상이면 시험 칠 수 없습니다. 그거 염두에 주시고요. 임도의 첫 부분에 배양 곡선, 방향 곡선의 설명이 반대로 되었다 아니다가 이슈던데 뭐가 맞을까요? 이 부분은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삭갱신의 조림 과목의 음삭갱신의 남향과 북향, 남향으로 절단면을 만들까 북향으로 절단면을 만들까 이슈하고 같은 이슈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활용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만약 이슈가 된다면 그 이슈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감안토록 하겠습니다. 면접 발표는 무슨 발표를 하느냐라고 하면 저도 이 부분은 실제로 아직 가이드라인만 말씀드릴게요. 가이드라인만 절대적인 가이드라인이고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이고 면접 발표의 발표 가이드라인 예를 들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농 기촌 인구수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임업인들이 계속해 늘어납니다라는 임업 통계 자료를 여러분께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임업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그 발전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시할 수도 있고요. 또한 아니면 요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산림 휴양, 산림 정책, 우리 요즘 올해 이슈가 되는 게 우리 탄소 중립 관련해서 벌채 쪽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변을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면접의 주요 발표 자료들이겠죠. 그래서 발표 시나리오 여러분께 주어진 자료가 A4 한 장, 반 장 정도 주어질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을 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정확하게 정답이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를 합니다. 면접 점수, 이분 면접 점수는 합격 기준에만 부합하면 그 이상 점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 순위에 개입되는 점이 없는가요? 라고 이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종 합격 부분에는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단지 입사하는 성적, 전체 성적에는 반영이 된다는 점. 그래서 합격 여부하고는 개입되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강의하신 PPT 자료는 중앙회 사이트에 공개하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이거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참여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만 같이 그냥 자료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기시험 경쟁률 확인 가능 여부에서 고등학교 졸업 예정일 때 원서 접수 시 제출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슈가 되네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는 안 됩니다. 안 되십니다. 예정자는요. 예. 졸업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지 가능하니까요. 예정자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싶으니까 이 부분은 저희 쪽에 전화 문의를 한번 더 주십시오. 저희들도 한번 기준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고등학교 졸업 예정인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응시 자격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한번 정도 문의를 주십시오.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년제 산림자원 관련학과 재학 중이라면 산림 관련 산업기사 취득 가능한 학년은 3학년 1학기부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졸업은 하지 않았어도 3학년부터 지도원 임용 응시가 가능한 적에 3학년부터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지 가능하신 점 알고요. 재학 증명서 제출할 때 학교명 삭제해 주시고요. 도별로 뽑는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해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지역별로 어떻게 뽑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분 성함이 익명 참석자인데, 익명 참석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없는 건가요? 다들 실명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름 밝히고 같이 수업 참여해서 얘기하는데, 익명 참석자는 연수원님?
네네. 질문 사항에서는 익명으로도 질문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별로 뽑은 인원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역 배정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 자체는 실적으로 저희가 임용이 되고 나면 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이 안내해 드릴 거고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도별로 이분은 경북 예를 드셨습니다. 경북에서 만약에 합격하시게 되면 내가 김천에서 근무할지 포항에서 근무할지 근무 희망지를 시군을 선택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김천 쪽에 서 인원이 김천 쪽을 희망하시게 되면 김천 쪽으로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합격된 이후에 별도로 다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께. 필기시험을 준비하는데 기출문제를 알 수 없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풀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네, 기출문제를 저희가 기존 기출문제와는 완전하게 올해 시험은 바뀝니다. 그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단답형이었다면 이번에는 단답형 문제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총 5가지 유형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문제 유형이 바뀌니까요. 그 문제 유형에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암기 지식이라기보다는 이해식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공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란 예상 문제풀이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혹시 이분께서는 문제풀이 연습을 어떻게 해야 할지라는 부분에서 이 문제풀이 연습이 어떤 건지를 한 번 더 알려주시면 답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원서 접수 시 주소, 성별, 사진, 학교 등을 삭제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삭제해야 하면 되나요? 그냥 컴퓨터로 임의로 블라인드 처리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림 파일에서 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해주시면 됩니다. 안 보이게끔만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 시험과의 난이도는 궁금합니다. 올해 작년 시험보다는 올해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분석형이라든가 계산형 문제가 나갑니다. 대부분 계산형 시험이 어떤 분은 쉽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난이도가 쉬울 거고요. 계산 문제가 하나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네. 서울과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고 싶으면 어디로 지원하면 되나요? 서울특별시는 따로 응시안에 없는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서울에 근무하고자 하는 방법은 2가지 방법입니다. 첫째는 경기도를 반드시 지원하셔야 됩니다. 경기를 지원하고 희망지역을 서울시 산림조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 산림조합이 현재 서울 송파구에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에 있습니다. 2군데가 있어갖고 서울에 근무 그렇게 하고요. 또한 이번에 공고에 근무처를 보게 되면 산림조합 중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후에 산림조합 중앙에 어떤 티어가 있으면 그 부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경기로 하셔야 됩니다. 네, 원서 접수 시 블라인드 하지 못했을 시 서류 탈락은 불이익이 있는 건가요? 예비 공고에서, 공고문에서 제가 불이익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서류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라는 부분 자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저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 일단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뭐 그걸 블라인드 하시지 않다고 해서 시험을 못 칩니다라는 불이익보다는 어떤 불이익이 주어지냐면 여러분의 정보들이 그대로 노출되면 오히려 여러분들이 면접이라든가 이런 데 불이익을 보실 수 있다 정도입니다. 뭐 저희가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평가를 하다 보면 또 달라질 수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서류 탈락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들을 브라인드 처리하셔갖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투명하게 흐르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월 30일에 공개된 문제의 답은 따로 공개 안 하는 건가요? 네,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 좀 풀어보시고 공부하시라고 저희들이 드린 거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어떤 곳이 티오가 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어떤 곳으로 가고 싶은지 어떻게 쓰나요? 여러분 합격되시면 다 알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경기도, 강원도 이 정도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3명, 10명 그게 티오입니다. 여러분 티오니까요. 경기도에 지금 3개의 티오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경기도에서 3분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원서 낼 때는 여러분들은 경기도, 강원도 그것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합격되고 나면 그 다음 안내를 또 해드립니다. 혹시 필기시험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출제 비용이 얼마 되는지 네,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예, 알 수 없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본서라고 말씀드렸고요. 일러두기에서도 기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반드시 좀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에서 합격자 데리고 갈 때 그 사람이 시험 몇 번 보고 붙었는지 알 수 있나요? 많이 들어서 창피한데 아닙니다. 저희들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네, 아무도 모릅니다. 네, 산림보호학 모델의 경우 대부분 산림재선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지만 공개 문제를 보면 재선충과 관련된 비율이 매우 미미한데 추가적으로 보호학과 관련된 모듈이 추가적으로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모듈은 올해 21년도 시험에서는 모듈은 더 이상 공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모듈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공개 문제에 나와 있던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다. 거기서 비중이 높다고 해서 시험 비중까지 높은 거 아니니까 그 두 개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단 시험의 유형인 이렇다 정도만 판단해 주세요. 공개 문제는 올해 산림교육 지도원 시험이 이런 시험 유형으로 출제되구나 정도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 모듈은 재생충 내용이 90% 이상인데 그럼 재생충에 관한 내용이 문제로 많이 나올까요? 모릅니다. 어떤 문제 나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거는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중요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출제위원이 누군지는 뭐 저도 모르니까요. 합격자 평균 연령 알 수 있을까요? 산업기사 자격증 막단 대학생입니다. 지금 필기시험 준비하면 10월에 시험 보기에 충분할까요? 네, 뭐 충분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 선택해 주세요. 이건 제가 뭐 개인적 성향이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출제위원분은 조합 내부 분자입니까? 아니면 교수님을 출제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합 내부 관계자 아닙니다. 출제위원들은. 면접 전형 내용으로 보니 윤리와 대인관계를 중점으로 보는 걸로 확인됩니다. 산림조합에서 선호하는 인재상과 청렴함과 적극성이 우선인지 궁금합니다. 네, 네, 윤리의식은 지금 국가 전체에서 요구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청렴함과 적극성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합격을 하고 돈에 원하는 지역 선택할 때 다른 사람과 겹치면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인가요? 네,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 PCR 검사가 들어왔습니다. PCR 검사 필기시험 공고에도 저희들이 내놨지만은 코로나 단계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면서 안내해 드릴게요. 네, 요즘 뭐 한 1박 2일 걸리더라고요. 문자로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여러분들 없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게 PCR이 유효기간이 4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질문님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교육 지도원도 공무원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산림조합은 비영리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은 아니고요. 단지 산림조합법을 갖고 있는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여러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대표적인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을 많이 이해 못하시면 농협을 이해하시고 수협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은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공무원에 준해서 법률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해 나갔습니다. 혹시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는 경영 지도원들의 평균 근무 연수를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아는 산림경영 지도원 평균 근무 연수는 거의 30년, 평균 25년은 될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요즘 네, 많이들 최소한 10년 이상은 다 됩니다. 평균 연수가. 네. 또 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먼저 받고 세 가지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 후 지도원 교육을 거치고 지역조합에 발령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별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 대부분 7개월 정도 안에 90%, 80% 정도가 다 배치가 됩니다. 다 되고요. 나머지 분들이 한 1년 한 6개월 정도 안에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산점 받지 않은 최종 합격자 비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가격리자 따로 시험 치게 하는 것은 지금 염두에 두지는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될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단지 당일날 시험 치러 오셨는데 고열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교실을 마련해서 시험을 칩니다. 하지만은 이미 격리자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고려는 현재는 없습니다. 발령 후 도별 이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도별 이동 못합니다. 그 이후에는 교류를 통해서 이동하는 케이스는 있지만은 흔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11월쯤에 시험이 있었는데 올해 10월에 보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고 일단 올해 같은 경우에 일찍 너무 12월 달에 치중하다 보니까 12월 말쯤에 대부분의 지도원들이 교육이 완료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뒤에 배치라든가 이런데 일주일 시간밖에 없습니다. 1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셔야 되는 분들한테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기를 좀 더 가져가 보려고 좀 당겼습니다. 지역 발령대 조합에서 선택해서 데려가는 거 아니고 성적 우수자가 가는 거. 조합으로 갔을 때는 기본적으로 배치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조합으로 가시게 되는 겁니다. 물론 배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가 3분 정도 추천을 해드리면요. 그 3분 중에 어떤 분을 조합에서 임용을 하실지는 그런 조합에서 선택하는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발령 확정이 나고 연락을 받게 되면 어느 정도 텀이 주어지나요? 부분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소 한 15일 이상의 여유를 주는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 정도 시간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뭐 자취방을 구하지 못할 정도의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응시자 수, 합격자 수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마진 커트라인은 최소한 7대1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학력별로 보게 되면 학력은 의미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졸이라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대학교 재학생들도 고졸에 해당됩니다. 최종 학력 자체가 나중에 저희가 할 때는요. 그리고 지역별 최종 합격자 커트라인 및 점수들입니다. 평균 몇 점입니까? 라고 한다면 75점 정도는 받으셔야 되고요. 나이 제일 많은 분이 몇 살입니까? 할 때 50대가 합격된 적이 있었고요. 40대가 합격된 적이 있었고요. 대부분 20대에서 합격을 하고 30대도 좀 많아지는 편입니다. 이
경력 인정은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기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나무를 다루는 곳에서 일했다면 인정이 될까라는 질문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이런 분들은 원서를 실질적으로 원서를 내셔야지 저희가 확인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땡땡땡 적용회사라고 했을 때 과연 이 적용회사가 산림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이냐 아니면 건축 공사업을 가지고 일하는 업체냐 그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여기서 시원하게 답변은 어려울 것 같고 필요한 경우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정확하게 저한테 인포메이션 주셔서 답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 요소별 내용은요, 면접 공고에도 나와 있습니다. 면접 공고에 보시게 되면 조직의 이해, 제가 그걸 안 읽었네요. 면접 요소별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면접 요소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질의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시험 공고 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공고, 임용 전형 공고를 확인해 주시면 가능하십니다. 기본서는 어떤 책인지 알 수 있나요? 인도사만 같은 경우 기본서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본서가 학습 모듈입니다. 학습 모듈 가로 열고 기본서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 임용 자율조합 중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걸 저는 기본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인도공학 곡선 부분의 모듈 기준을 정답 처리. 네, 맞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정답 처리됩니다. 네, 벌써 정답이라 그러시니까 조금 다소 의아하지만, 네. 기사시험 같은 경우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좀 기술적인 요소들을 보려고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준은 기사시험보다 조금 더 높을 겁니다. 높고요. 그리고 단순한 지식을 묻기보다는 아까처럼 두 가지의 요소들이 중복돼 가지고 나오는 시험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 공개 문제에도 프레슬리식이 단순하게 나왔다면 다른 것들은 조금 손익분기점과 시장가 역산법을 묻는 문제들이 두 개 중복돼 나왔고요. 그렇듯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조금 종합적인 지식을 묻다 보니까 기사시험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모듈 중심으로 정답 처리가 됩니다. 만약 모듈에서 틀린 내용이 있었어도 문제 정답 처리가 복수 정답 처리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듈 중심으로 정답 처리되나요? 모듈 중심으로 정답 처리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 공고에서도 그런 내용을 충분히 넣어드렸습니다. 넣어드렸고 모듈 중심으로 정답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양과 음삭갱신의 제3의 남양 북향. 뭐 이렇게 만약 이 문제가 나왔다면 이건 중복 답안이 되겠죠. 하지만 뭐 다른 교재랑 관계에 있어 갖고는 모듈 중심입니다. 네, 이 부분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실 문제도 나오나요? 어떤 문제 나오는지는 어떤 유형으로 나옵니까? 이건 저한테 여쭤보는 건 참 좋은데요. 혹시 사진 문제도 나오나요? 이 부분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모듈만 보고 전공 서적 안 봐도 되나요? 아니요. 모듈은 100%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모듈 가운데서 전공 서적을 보라는 부분 전공 서적 보셔야 되고요. 또한 모듈에서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반드시 전공 서적을 보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문신 여부에 따라 자기 제한이 있나요? 몸에 몇 퍼센트를 듣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현재 임용공고상에 문신 제한 부분은 없습니다. 자격 제한 없습니다. 관련 업종 경력 인정 시 추후에 합격하는 것에 대해서 더 좋은 요인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응시 자격을
나의 응시 자격을 입증하는 요소로만 쓰이는 것이 없습니다. 단 이런 관련 경력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부분을 넣는다면 경험이라는 면접에서 갖고는 뭐 다소 좋은 약간의 플러스 요인이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어집니다만은 필기시험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전공서적은 어떤 책을 내는 건지 알려줄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전공서적이라고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책이다라고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한 출판사 이름까지도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냥 전공서적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도사방공학의 기본서가 모듈이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모듈이 기본서입니다. 브레슬러 공식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공지를 드리겠지만은 만약에 지금 플러스로 되어 있는 부분이 더 이상 공지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그 플러스로 푸셔야 됩니다. 모듈 기본서와 참고서적 출제 비율이 정해져 있나요?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출제하시는 분은 관련 인물이 출제하시나요? 아니면 공개 입찰을 통해 NCS 출제자분이 출제하시나요? 그에 따라 전공 깊이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돼서요. 문제 출제는 어느 분이 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모릅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갖고 이러한 임용 전형을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가 출제위원들을 섭외하셔가지고 출제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공하신 분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듈과 참고 수업도 같이 보라고 적혀 있는데 아까 말씀으로는 모듈 이외 참고 정도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모듈에 안 나오는 부분도 참고 서적을 봐야 되는 건가요? 모듈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모듈은 기본서입니다. 즉 여기서 기본서는 여러분들이 100%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한 모듈에 안 나오는 내용들도 참고서적에서 중요하게 판단되어진다면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모듈을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에 배분을 할 때 있어갖고 모듈을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고 나머지 것들은 뭐 참고 자료, 참고 서적 보면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원서를 내려오는 과정에서 다소 의문점이 있다면, 우리 사이트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통해서 그냥 부담 없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의무사항 있으면 부담 없이 전화 주시고요. 전화 주시고, 저희들도 아는 만큼 여러분께 충분한 인포메이션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나온 질문들 중에서는 제가 참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제가 몰라서 그리고 아직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서 제가 답변 못 드린 부분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공정이라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께 답변 드릴 사항들은 충분히 답변 드릴 테니까 의문이 있으면 늘 전화 주시고요. 그러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월 9일 날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